좀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으세요? 안에 있는 데는 다 괜찮아요. 절대 안 망해요. 이거는 정말. 근데 거긴 이미 비싸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제 그 중에서 일단은 첫 번째 여쭤볼게 그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이제 외곽으로도 많이 나갈 거다. 이제 자연과 이런 걸 떠나서는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 몰리는 거 싫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넓은 집을 찾을 거다. 지금까지는 되게 중소형 평형 위주로 되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일본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약간 사람들이 바뀌고 있다. 이 두 가지 정도 얘기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19세기 중반에 그때도 이제 콜레라가 6차에 걸쳐서 글로벌 팬데믹이 돌았어요. 러시아는 거의 100만 명 죽었고요. 네. 영국도 런던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거의 2만 명인가 죽었나 그래요. 근데 런던이 작년에 엄청나게 타격받고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 엄청 죽었잖아요, 거기도. 근데 10,000명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10,000명이, 그러니까 뭐 이거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때 2만 명이 죽었다는 거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는 그리고 이제 도시 자체가 중세 도시여가지고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예? 그럼 그 안에 공장들이 막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연, 뭐 보건, 위생 뭐 장난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 도시 밖에서 전원에서 살고 싶어. 근데, 그때도 똑같이. 당연하죠. 네. 근데 그때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부르주아들이었어요. 나가 산 사람들이요? 예, 부르주아들. 예. 그래서 업타운 다운타운이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상황이 이랬는데 과연 그 1850년대 이후에 런던의 성장이 안 했냐고요. 무지하게 성장했어요. 네. 글로벌 팬데믹 6차에 걸쳤는데 네. 그 말씀 뭐냐면은 직업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도시 안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요. 지금 팬데믹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당연히 나가서 살고 싶죠. 저라도 좀 멀리 가가지고 큰 집 살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게 그래도 학교 출근해야 되는데 거기서 2시간 동안 가서 출근을 해야 돼? 아니면 마스크 잘 쓰고 여기서 살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격차의 시대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나마 내가 잡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건 서울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중소형에서 이제 중대형으로 넘어가는 그 트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이 장난이 아닌데 가능할까요? 그러면 네. 쉽게 못 넘어간다. 그것도 이제 사람의 수요과 욕구만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보겠죠. 본인의 이제 가족 규모를 봤을 때 한 4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서울 안에 있는 30명, 25명대 약간 작게 느껴지면은 본인이 분당이라든지 아니면 1기, 2기 신도시로 가서 좀 더 큰 평수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본인의 초이스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은 분당은 강남의 대체제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신도시는 주변의 중심 도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포하고 일산 같은 경우를 비교한다든지 대체제가 좀 안 돼요. 네. 대체제가 안 돼요. 그건 뭐냐면은 마포가 이렇게 올랐을 때 시차를 두고서 같이 그 다음에 올라요. 그 다음에 같은 기간 동안 얘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의 격차가 존재하고요. 하락 시점은 같이 하락해요. 그럼 강남과 분당은 좀 다른가요? 강남과 분당은 달라요. 분당은 시점을 봤을 때 분당은 늦게 올라요. 네. 근데 분당이 폭등했잖아요. 네. 상승률 봤을 땐 같아요. 상승률은 상승 봤을 때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때 강남이 이렇게 되다가 잠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분당은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상승 지수의 상승률 자체는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금액의 상승 말고. 그렇죠. 지수의 상승률이 같기 때문에 분당은 대체제이면 다른 데는 대체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걸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내가 가족 규모가 4인이어서 나가 살고 싶어. 나 근데 굉장히 해피할 것 같아요. 그림도 있고. 근데 5년 후에 집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얘 나갔다가 하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둘 중에서 본인이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죠. 그때는. 네. 강남에 있는 20, 30대 젊은이들이 이제 찾는 상권 얘기했는데 이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태원이 아니고 서교동이었나요? 간 게? 많이 간 데가? 근데 그 얘기를 어디가 많이 나온 거예요? 간 사람들이? 우선은 동별불석 같은 서교동이 좀 나오고요. 제가 이제 같은 KT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MZ세대 20, 30대 강남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전국 단위로 어딜 가냐 보면은 전국적으로 딱 강릉과 함께 속초, 강릉, 고성 이쪽 하나 잡히고 그다음에 부산 잡히고 그다음에 제주 잡혀요. 세 개는 확실히 잡히고요. 여기는 아마 그 기본 수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관광에 대한 기본 수요가 있는 거고요. 계속 잡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울 시내만 봤어요. 이 친구들이 어딜 가느냐를 봤을 때
그 성수동이 확장이 돼요. 성수동은 사실 신흥상권 중에서도 정말 메인으로 갈 수 있다는 평가를 상권하는 분들도 그 유통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그렇죠. 근데 성수동이 사실 되게 커요. 성수 1, 2, 3, 4 그렇죠. 엄청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건대 쪽으로 가고요. 북쪽으로 가요. 지금 동북쪽으로. 이게 아마 상권이 확장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잡히는 거는 을지로하고 충무로가 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 이미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네. 그 안에 콘텐츠가 재밌는 게 많아요. 출판업도 재밌고 뭐 중부시발장, 건어물 시장도 재밌고 해서 여기는 저는 굉장히 주시 있게 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잡히는 데는 용산공원하고 효창공원 사이예요. 숙대 쪽 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숙대에서 삼각지에서 이제 그 밑에 용산까지.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지금도 되게 재밌는 바들이 많이 들어서기도 하고 해서 네. 이 지역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권화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영등포 구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형. 아마 여기는 제 생각에는 상권보다는 아마 젊은 친구들이 좀 그들의 주거, 여의도나 아니면 합정 관련된 주거가 될 것 같고 강남에서 잡히는 데는요. 그 강남 안에서요? 네, 강남 안에서는 그 분당선, 신분당선 따라서 잡혀요. 신분당선 따라서요? 예, 청계산 주변하고. 아 청계산에서? 예, 청계산 주변하고 그쪽에 청계산 오른쪽에 네. 주택단지가 있어요. 네. 거기가 지금 리테일로 바뀌었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재천 주변 카페. 양재 시민의 숲 그쪽. 양재 시민의 숲에서 이제 그 우측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대치동 나오잖아요. 그 선상. 사실 여기는 한 10년 전에 상권화 되다가 망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다시 잡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5군데는 좀 가서 뭐 제가 뭐 건물 사고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한번 이게 트렌드가 바뀌는 게 잡히니까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약간 좀 가라앉는 것도 있나요? 그들이 잘. 지금 상권이 사실은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다 힘들었어요. 그렇죠. 다 한 번에 싹 다 완전히 힘들어서 북촌 같은 경우에 개동길 빈상점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거의 다 차고 있어요. 근데 다시요? 단순히 여기만 차는 게 아니고 이태원 완전히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그래요? 이태원은 올 초 중반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권이 전반적으로 지금 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교수님께 이제 직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시장 전체의 방향을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금 집을 이제 사는 걸 약간은 좀 신중해야 된다. 약간 오히려 약간 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아까 2015년대 중반 가격은 안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대충 내가 그래도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무리하게 대출을 안 끼고 내가 생각하는 가격점이 오면은 이제 사는 게 좋다고 1주택의 경우는 이제 거의 중립 포지션이니까 그러는데 그럼 그 가격대는 그래도 한 코로나 직전 정도? 코로나 직전하고 직전해서 한 10% 정도 빠진 패턴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건데 어느 시점에 멈출 거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은 분명히 지금은 몇 채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은 아주 다양한 그 바스켓 안에 여러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정말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시장이 오니까 그때 해서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다주택자야 뭐 사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포지션. 그거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집은 사지 말라고요. 올해하고 내년 이게 양도세 이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죠? 근데 양도세는 내년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거 보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솔직히 보면 1주택자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1주택자 얘기를 해서 교수님 말씀을 쭉 종합하다 보면은 이제 노원이나 상계나 이쪽 이제 노도성은 약간 오히려 지금까지는 다르게 강남보다 더 빠질 가능성 퍼센테이지로는 있고 지금 있는 1주택자들은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그러면은 강남으로 내가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더 똘똘한 지역으로 먼저 상급지로 갈아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지금 갈아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꼭 해야 되나요? 그거는 꼭 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디 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세금 이슈하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팔았어요. 네. 팔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장이 급변했어요. 네. 저도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 경우에는 완전히 황당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따라서 그리고 이게 동시에 매매되면서 내가 매수하는 그게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갈아타는 지금 갈아타기를 고민을 하셔도 마찬가지로 금리 수준 보고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노도성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힘들어서 던져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안 던졌으면 좋은 게 이 노도성 쪽에서 GTX 뚫리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창동이나 이런 데를 아마 혁신센터 같은 것도 키울 거예요. 그땐 또 얘기가 달라져요, 사실은. 제가 한 인덱스 자체에서 그런 변수는 사실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없다고 가정하에서 1.5% 2% 됐을 때 가격이 빠지는 거여서 우선은 견딜 수 있으면 최대한 견디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내년 선거 있기 때문에 노조선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날 겁니다. 예. 경기도권도 계속 뭔가 개발 호재가 나오고 거기도 버티는 게 좋겠네요. 거기요? 근데 사실은 거기는 아마 서울보다 더 길게 정체가 될 거기 때문에. 그쪽은요. 네. 근데 일가구 1주택 팔려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거는 근데 대부분 얘기 못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걸 본인이 팔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고요. 그죠? 분당 같은 경우에 가격이 우선 강남보다 좀 나중에 오르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분당은 주변 용인 이런 데는 계획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져요. 엄청나게. 예. 그래서 뭐 김포나 아니면 남양주나 이쪽도 계획한 도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변은 그린벨트 풀고 그냥 질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안 푼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족성이 있다고 하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주변에 공급이 많아지는 순간 좀 힘들어요. 이건 교수님의 주전공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금리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0.75에 있는 금리가 한 어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미국보다 50bps는 반드시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2024년까지 2%까지 올리면은 우리는 2.5. 2.5까지. 그럼 굉장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다 이렇게 FOMC 회의 보고 반드시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봐야 되고 미국이 오를 때 굉장히 빨리 올려요. 2018년, 19년 때 1년 동안 1.25 올리고 그랬어요. 1년 동안요? 그럼 1년 5번 올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0.5씩도 막 올리고 0.5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역으로 그러니까 미국보다 기준금리 낮았거든요. 같이 못 올렸어. 그때도 같이 조금 올렸어요. 근데 미국이 워낙에 급격히 올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뭐 교수님이 뭐 점쟁이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 하락이나 조정이 오더라도 아까 이제 노조성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좀 정말 장기로 정말 이렇게 뭐 입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으세요? 저는 그 잡센터를 안에 있는 데는 다 괜찮아요. 여기 잡센터. 그러니까 저 우선 서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서울에 잡센터가 강남 있고 종로 있고 여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구로 가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홍대 합정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냥 트라이앵글을 봤을 때 강남, 여의도, 종로 사이에 있는 곳들은 절대 안 망해요. 이거는 정말로. 거긴 이미 비싸잖아요. 이미 비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약수역 주변에 있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그래도 3년 전만 해도 가격 보시면 굉장히 쌌어요. 근데 지금 완전 비싸지긴 했죠. 뭐 그럼에도 것들.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거기는 괜찮다. 본인이 이제 아마 이게 뭐 2년 3년까지는 떨어지겠죠. 같이 떨어질 텐데. 근데 본인이 생각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거기는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참 교수님이 사실은 올해 초에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워낙 임대차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왜곡을 시켜놓은 상황이라서 쉽게 이제 하락을 얘기하시지는 않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되게 좀 뭔가 되게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되게 정말 약간 유익해 보시는 상황이시네요. 저는 이거 100% 버블이라고 보는 게 네. 주변에 그 마을금고나 MG 네. 금고 같은데 보면은 그 이자율을 보자고요. 네. 이자율 보면은 한 2.5%짜리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사는 동네에서 그 매매 가격하고요 월세의 1년치를 보시면 돼요. 월세 전체 1년치가 매매 가격이랑 월세 1년치요? 그렇죠. 아. 나온 거에 매매 가격 월세 1년치를 봤을 때 그게 2%가 안 되는 데가 태반이에요 지금. 네, 그건 바블이라는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하고 월세 1년치의 비율이 그 옆에 있는 마을금고 이자율보다 높냐 안 높냐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어떻게 보면 또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서 또 본인마다 또 그럼요. 생각이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좀 생각이 비슷한 분도 있을 테고 다른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 초에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상승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다 조금씩 약간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 것 같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좀 약간은 좀 불안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참고하시기에는 참 좋은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또 이렇게 지금 또 1년 만에 거의 방문해 주셨는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희 맨 처음에 그 서두에 설명드렸던 책에 아까 저희가 인터뷰했지만 중간에 책에 있다고 얘기 안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저도 이제 책을 읽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